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62조 원의 역대 최대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해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각종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산업재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는데 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최대 격전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후보 지원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서는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선거 막판 수도권 표심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받은 배우 송강호와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으로 귀국합니다. 송강호 등 브로커 제작진은 내일 시사회를 통해 국내 첫 일정을 소화하며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5에서 10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에는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고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여야가 어젯밤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손실 보상안이 담긴 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막판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2022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3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세 만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59조 4천억 원보다 2조 6천억 원 늘어난 62조 원 규모로 여야는 사실상 데드라인인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 마지막 날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추경 처리 지연으로 지방선거 전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표심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추경안에서 빠졌고 여야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책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우리 당이 과거에 작년에 그토록 소급 적용 규정을 넣자 그랬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일단 없고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코로나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을 약속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 파기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출액 50억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오늘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는 300만 원이, 방과 후 강사와 보험 설계사 등에게는 2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확정된 추경안 내용을 김경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대상이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확정된 지원 대상은 6천 곳이 증가한 371만 곳으로 오늘부터 바로 지급됩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대출 규모도 신규 4조 3천억 원 등 정부안보다 2조 3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1분기 법정 손실보상을 받을 대상 역시 매출액 30억 이하로 확대돼 다음 달 신청을 받습니다. 좀 더 두텁게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 해서 4조를 플러스해서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만드는 겁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른바 특고와 프리랜서 지원금도 정부안보다 2배 늘어납니다. 방과 후 강사와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 등 20개 업종 70만 명에게 다음 달 신청을 받아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 안정 자금도 3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은 다음 달 대상자가 확정돼 7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추경제어는 애초 계획대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53조 규모의 초과 세수와 지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배달 노동자도 일하다 다치거나 숨지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일한 시간을 채워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요건이 폐지된 겁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플랫폼 소속 배달 노동자도 일하다 다치거나 숨졌으면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채석 186인 중 찬성 181인 기권 5인으로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 노동자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산재 보상을 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전속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산재보험법상으로도 배달 노동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채워야 하는 전속성이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전속성을 인정받으려면 한 업체에서 월 116만 4천 원 이상 받거나 월 97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는데 배달 특성상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경우가 많아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지난 3월 전기자전거를 타고 일하다 5톤 트럭에 치여 숨진 쿠팡이츠 배달 노동자가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지만 시행 이전에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산재 보상을 받게 될 배달 노동자는 약 20만 명에서 66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어제 김포공항 이전 공약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콩가루가 됐다고 비난하자 이재명 후보 측은 또 갈라치기 한다고 맞섰습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계양을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에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가 반대하고 나선 것을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의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서 세네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표를 구하는 당이 콩가루가 되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갈라치기 정치가 또 시작됐다며 김포 인천공항을 통합해 공항 경제권을 키우고 9호선 연장도 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서울 9호선 계양 테크노밸리 연장을 시작으로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이재명이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초접전 양상인 경기지사 선거에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무박 5일 강행군 유세를,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31개 시군 주민을 모두 만나겠다며 파란 30일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약속이 허공에 뿌려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 정부 여당의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천과 행동으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파란 31을 통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희망을 심겠습니다. 격전지를 중심으로 여야 정치권의 지지 호소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보수 성향 유튜버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수 유튜버가 욕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지지자가 보수 유튜버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완전 지지라는 문구가 적힌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길에서 마구 욕설을 해댑니다. 똑바로 안 찍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러 왔다고 밝힌 남성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한 보수 성향의 유튜버 안모 씨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 안 되면 나 같은 욕쟁이들 싹 다 징역 가는 거야. 대답을 안 하냐?
잠시 후 이재명 후보가 탄 유세차가 나타나자 욕 좀 해달라며 다시 난동을 부리고 결국 이 후보가 먼저 자리를 피합니다. 자, 빨리 갑시다. 그제 오후 2시쯤에는 이재명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은 60대 여성 지지자가 보수 유튜버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튜버의 카메라를 가렸다는 게 폭행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23일에도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가 보수 유튜버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는 극우 세력의 선거 테러 행위라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부 유튜버의 비상식적 행위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할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여러 우려 속에도 출범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구성돼서 다음 달 7일부터는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 보고 생략 등의 조치에도 왕 장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안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합니다. 개정안은 과거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는 걸 골자로 합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이 공포한 뒤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발휘하는데 관보 게재에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만큼 7일 정식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가 검찰 수사에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내에서도 정보 교류를 제한하고 사무실도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둘 예정입니다. 그러나 검찰을 통제하는 법무부가 다른 기관에 대한 인사검증과 정보 수집 권한까지 갖게 되는 만큼 한동훈 법무부의 비대화는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주요 기능인 인사검증 업무를 인사혁신처나 국무총리 산하가 아닌 한동훈 법무부에 두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관리단이 설치되면 한 장관 해임 건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김다영 캐스터, 비는 언제까지 내리나요? 네, 현재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구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는 오후까지 약하게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강원 영서 지역은 저녁까지도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전국이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 않겠지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반짝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내일도 26도로 예년 수준의 날씨를 보이겠지만 지방선거일인 수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0.1도, 대전 19.9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춘천과 청주 25도, 대구는 26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칸 국제영화제는 한국 영화가 세계 영화 시장에서 변방이 아닌 주류라는 걸 확인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한국 영화 2편이 모두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해외 언론은 한국 영화가 칸을 휩쓸었다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한국 영화가 해외 무대에서 처음 제대로 인정받은 건 지난 2002년 칸 영화제에서 임권택 감독이 취하선으로 감독상을 받으면서부터입니다. 이후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와 박쥐로 칸 영화제에서 2번이나 본상을 받았지만 여전히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칸 영화제를 가려고 만들었다는 얘기. 송강호 씨가 극중의 상현의 그 노출 장면에 대해서도 역시 칸 영화제를 잘 보이려고 그랬다라는 그런 해석이 제일 독특하게 느껴졌고.
이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영화제는 물론 아카데미 영화제까지 휩쓸며 세계를 놀라게 했고 이번엔 칸 영화제 2관왕으로 확고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박찬욱 감독은 칸 영화제에서만 3번째 트로피를 따내며 깐느박의 명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배우 송강호도 2007년 전도연에 이어 한국 영화 주연상 계보를 잇게 됐습니다. 외신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대한민국이 기록적인 상을 휩쓸다라는 제목으로 한국 영화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2개의 주요상을 휩쓸며 강세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박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에게 축전을 보내 노고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지난 3월 큰 산불이 났던 경북 울진에서 그제 또다시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200개 면적의 산림을 태우고 2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공사장 용접 불티가 튀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나무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산능선을 따라 붉은 띠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화염이 산아래 마을로 향하는 다급한 상황. 진화대원들이 온몸으로 사투를 벌입니다. 날이 밝고 진화헬기 40여 대가 불길이 번지는 야산에 물을 뿌립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38대와 1,500여 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리는 일도 아니라 속닥터 잠만씩도 못 자고. 불길이 민가를 위협하면서 4개 마을, 44명의 주민들이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두릴 거 좀 겁이 납니다. 전에도 불이 많이 났는데 이번에도 또 불이 나니까 두렵습니다. 이곳은 보광사 대웅전이 있던 곳인데요. 화염이 덮치면서 건물은 숫덩이로 변한 채 무너졌고 바로 옆 종각만 간신히 불길을 버텼습니다. 불은 23시간 만에 잡혔지만 축구장 203개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고 정비소 등 6곳의 시설물 9개 동이 불탔습니다. 과거의 3월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용 인력과 가용 헬기가 그만큼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었다. 이게 조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산림당국은 도로 낙석 방지 철망 공사 중 용접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캠핑과 취사가 금지된 인천 영종도의 한 임시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자던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스 중독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지른 70대 방화범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인천 영종도의 한 공터가 승용차와 캠핑카로 꽉 찼습니다. 그제 오전 11시쯤 이곳에 캠핑 온 3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놀러 온 일행 중 한 명이 두 사람이 연락이 안 돼 텐트를 열었다가 의식을 잃은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텐트 안의 남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이곳은 개발 예정진의 임시 주차장으로 캠핑과 취사가 금지된 곳입니다. 취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취사도 안 되고 캠핑도 안 되거든요. 경찰은 두 사람이 밤에 가스난로를 켜고 잤다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부검 의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제 오전 9시 40분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야외 주차장에선 승용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돌진해 인도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행인이 없어 다른 피해는 없었고 운전자만 가볍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도로에선 지방선거 후보자 유세 차량이 도로를 달리다가 전선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지른 70대 방화범이 하루 만에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자백한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전 세계에서 어린이 급성 간염 사례가 650건 이상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에서도 의심 사례가 나왔는데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공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어린이 급성 간염 의심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650명이 확인됐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많았고 일본에서도 지금까지 31명이 나왔습니다. 650명 가운데 최소 38명이 간이식이 필요한 상태고 9명이 숨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일 의심 사례가 한 건 신고됐습니다. 의심 사례 대부분은 어린이들입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5살 미만 어린이가 75%입니다. 아직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어린이 감염이 올해 특히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며 발병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were infected with COVID at some stage and that the COVID damaged their livers, making them susceptible to these normally fairly harmless viruses. 세계보건기구는 예방법으로 손소독과 환기,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 신규 확진자가 5,9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23일 이후 4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 절반 이상이 감소한 수치로 오늘 발표될 최종 신규 확진자 수는 10,000명 미만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위험천만한 주행으로 주변 차주들을 모두 놀라게 한 차량 한 대가 주말 사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내 한 도로 녹색 신호에 한창 차들이 직진하고 있는데요. 3차선으로 끼어들던 흰색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를 합니다. 그 바람에 뒤에서 달려오던 굴착기도 따라 급히 멈춰섰는데 뒷바퀴가 번쩍 들릴 정도였습니다. 하마터면 전복될 수도 있던 아찔한 상황인데요. 이 모습에 옆 차선에서 주행하던 승용차도 깜짝 놀란 듯 멈춥니다. 하지만 정작 이 상황을 야기한 흰색 승용차는 또 한 번 차선을 바꿔 가던 길을 유유히 가버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누리꾼들의 분노가 쏟아졌는데요. 사각지대가 많고 제동거리가 긴 중장비의 특성을 고려하면 안전거리 사이로 끼어들고 급정거를 한 흰차 차주의 잘못이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늠름하게 앉아있는 강아지 한 마리, 그런데 놀랍게도 강아지의 탈을 쓴 사람입니다. 동물 애호가라고 밝힌 일본의 한 남성이 특수의상 전문업체에 의뢰해 콜리종을 닮은 의상을 제작한 건데요. 한 달이 넘는 기간 수차례 회의와 수정 작업을 거쳐서야 비로소 의상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의상 가격은 자그마치 2천만 원. 이 남성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 특수 의상을 제작한 이유는 바로 개로 변신하고 싶단 오랜 꿈 때문이라는데요. 드디어 그 꿈을 이뤘다며 동물로 다시 태어난 것 같다는 후기를 남겼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 후 처음 전투 일선을 찾아 승리와 재건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집중 포격 중이고 전쟁 장기화에 따라 서방 국가들이 분열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 동북부 하르키우. 층층이 무너진 건물 앞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섰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처음 전선을 찾은 겁니다. Хочу подякувати кожному, кожній з вас за вашу велику службу, ваше життя, за те, що не жалієте своє життя заради нашої держави. 젤렌스키 대통령은 항전 의지를 드러내며 도시 재건 프로젝트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문 직후 하르키우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돈바스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에선 최근 거세진 공격으로 민간인 1,500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단합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 중단이 골자인 6차 대러 제재안을 두고 헝가리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독일을 비롯해 빨리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쪽과 영국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전쟁 해법도 나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학교 앞에 놓인 숨진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는데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 5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추모 공간에 꽃다발을 두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어루만질 때에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당 추모 미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성당에서 나오면서 누군가가 총기 참사와 관련해 무엇이라도 하라고 소리치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18살 총격범이 살상극을 벌일 때 교실 밖 복도에서는 19명의 경찰이 48분간이나 대기하며 사건을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미 의회 총기개혁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총기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만 500여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지만 총기 개혁 법안은 10년 동안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런던에 특별한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직 여왕의 개로 불리는 웰시코기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짧은 다리에 토실토실 뒤태가 매력적인 웰시코기뿐이네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즉위 70주년을 축하하며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카페엔 오직 웰시코기만 들어올 수 있는데요. 여왕이 가장 사랑했던 영국 왕실의 반려견 로열견이 바로 웰시코기이기 때문입니다. 여왕은 지난 80년간 30마리의 웰시코기를 키울 만큼 이 품종을 사랑했는데요. 웰시코기를 가족으로서 왕실의 일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예법도 있었습니다. 이날 코기들은 다양한 간식과 강아지 카푸치노까지 마음껏 즐겼다네요. 베네수엘라의 한 산간마을에 무려 113번째 생일을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1909년생으로 세계 최고령 기록 보유자인데요. 할아버지의 생일 축하 모습은 어떨까요? 113이란 대형 패널이 보이고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113번째 생일을 맞은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마을 한 바퀴를 도는데요. 마을 전통의 생일 축하 방식입니다. 베센테 페레즈모라 할아버지는 세계 최고령 남성으로 열흘 전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자녀는 11명, 손주는 41명, 증손주 18명, 증증손주까지 12명이나 되는데요. 할아버지는 말을 하긴 어렵지만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매일 마시는 전통주 한 잔이 건강 비결이라고 말했다네요. 멕시코 국경 도시에서 30명의 이민자들이 사연 있는 춤을 췄습니다. 미국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음악과 춤으로 표출한 건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미국과 국경을 맞댄 멕시코 티후아나의 한 야외 공연장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춤을 추는데요. 10대 과테말라 이민자가 어머니와 함께 갱단의 폭력을 피해 탈출하는 내용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연에 참여한 30명은 모두 미국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길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험과 고통을 분출하면서 스스로 치유하고 있는 건데요. 이민자들은 이 순간이 참 행복했다고 말했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올 하반기 호주가 1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술로 만든 장갑차 레드백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투기에서 볼 법한 최첨단 센서가 탑재돼 적의 위협을 사방으로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흙먼지를 날리며 울퉁불퉁한 야지를 달려 웅덩이를 넘고 전방위 위협을 탐지합니다.
지난달부터 6주간 육군 11사단 기갑수색대대에서 시범 운용을 마친 레드백의 실제 기동 모습입니다. 우리 군의 K-21 장갑차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최첨단 궤도 장갑차 레드백은 중량 42톤, 최고 속도 시속 65km에 달합니다. 철제 궤도보다 무게와 진동이 최대 70% 감소한 복합 소재 고무 궤도가 장착돼 기동성이 향상됐습니다. 특히 전투기에 적용되는 최첨단 방호 시스템이 결합돼 내 외부에서 360도 감시를 통해 위험 요소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적의 위협을 사방에서 탐지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이 장착돼 일정 거리에 도달하면 포탄과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올 하반기 호주군의 차세대 장갑차 최종 결과를 앞둔 가운데 미국 유럽 시장 진출도 타진 중입니다. 궤도형 차량에 그리고 높은 기동력, 능동 방어가 되는 오기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최신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정부는 육군이 요구하는 성능과 기술이 접목된 한국형 레드백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금겹살이란 말도 나오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수입산 육류 가격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가 오르고 금리 상승으로 이자까지 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교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정육 코너. 국산보다 저렴한 수입산 고기에 눈길이 가지만 이제는 수입육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람당 단가가 너무 비싸서 수입산도 봤는데 수입산도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사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던 수입산 냉동 소고기의 경우 작년보다 가격이 50% 넘게 뛰었습니다. 소고기뿐 아니라 수입산 닭고기, 돼지고기도 줄줄이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달 축산물 수입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나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축산물 가격 오름세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사료로 쓰이는 곡물값이 급등한 것이 큰 원인입니다. 현재 전방위적으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해외에서 수입하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가운데 필수재를 중심으로 한 서민들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런 가운데 정부가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 천정부지로 치솟는 밥상 물가에 대출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오늘 출근길 작은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과 충청, 남부지방 곳곳에 비구름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비는 오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강원 영서 지역은 저녁까지도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전국이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 않겠지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동부와 영서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반짝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내일도 26도로 예년 수준의 날씨를 보이겠지만 지방선거일인 수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0.5도, 대전 20.3도, 대구는 21.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춘천과 청주 25도, 대구는 26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주 중반부터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5월의 끝자락에서 날씨도 서서히 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들쑥날쑥할 때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제철 음식을 통해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매실은 각종 유기산이 들어있어서 소화에 도움이 되고요. 장내 유해세균 번식을 억제해준다고 하니까요. 다가오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도 효과적이겠습니다. 또 장어는 대표적인 보양식품 중 하나인데요. 장어에 들어있는 타우린 성분은 피로 회복에 좋고 또 몸의 활력을 찾는 데 도움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슬기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각종 질병과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된다고 하는데요.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